네, 안녕하세요. 선일기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부자들은 왜 돈을 더 안 쓰는 것일까에 대한 심층적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도 부자가 아니고 진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진짜 그들의 이제 발가락에 발톱만도 못한 존재인데, 그래도 돈을 쓰는 것보다 안 쓰면서 모으는 주의로 생각해보면은 모든 부자들이 돈을 안 쓰고 그냥 돈을 모으는 과정을 가졌기에 그 자리에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뼈를 깎는 노력은 기억을 못하지만, 겉보기에 사람들은 그냥 보여지는 것만 생각했을 때 그 이면에 엄청난 노력들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돈을 안 쓰고 모아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당연히 돈을 써야 될 때는 써야 하는 게 맞죠. 적절한 상황에서 돈을 안 쓰다 보면 분명히 나중에는 더 큰 돈들이 나가는 걸 생각해보면 적재적소의 소비는 필요합니다. 일단은 실제로 소비의 감정보다 돈을 모으는 마인드가 이미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불필요한 소비에 치를 떱니다. 예를 들어서 분위기 전환으로 뭐 가구를 바꾼다든지 식기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저도 사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결혼을 하고 느낀 점은 생활 살림에 관심이 많은 건 아내이기 때문에 종종 제가 보기에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만 뭐 그것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한 소비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서, 확실히 인간 세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다른 인격체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소비도 제각각 스타일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은 부자들이 돈을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단순히 돈을 모아서 돈을 아껴서 부자가 된 것보다는 돈의 가치를 진짜 잘합니다. 매우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돈도 가치가 있습니다. 돈의 가격이라고 하는 금리를 잘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는데, 사실 금리 얘기를 하면 투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금리가 낮아지면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걸 생각해보면 금리의 변동에 상관없이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는 건 매한가지인데, 금리가 높으면 안전한 투자를 하고 금리가 낮으면 공격적인 투자를 합니다. 진짜 찐 고수들은 금리가 낮아지는 경로에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하고, 금리가 높아지는 경로가 눈에 보이면 방어적인 투자로 전환합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자산을 쌓아가면서 결국에는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라면 돈을 아낌없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외제차나 뭐 이제 명품 시계나 해외여행이나 초호화 주택 뭐 이런 이미지가 흔히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부자의 모습이죠.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부자라는 이미지의 1차원적 생각을 해보면 저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게 맞지만, 뭔가 현실의 진짜 부자들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안 쓰는 거에 더 집착을 하고요. 부자들의 소비 억제는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돈을 쓰지 않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일반 사람은 돈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소비를 결정하는데, 월급이 들어오면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쇼핑을 하거나 잠시 기분 전환을 위해 카페를 찾는 반면에, 부자들은 모든 지출을 투자로 판단합니다. 한 푼을 써도 이 돈이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계산하는 거죠. 이제 부자들은 돈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를 통제할수록 돈이 더 빨리 불어나는 사실을 체감으로 알고 있고, 고수들은 이론으로도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진짜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부자들이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쓰지 않은 돈을 다시 자산으로 돌립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사업이나 채권 등 현금 가치 하락에 수혜를 보는 것에 쟁여두죠. 그 돈은 순환하는 에너지로 작용하고 소비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낳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안 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누구보다 활발히 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부자들은 돈을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또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가장 어리석은 소비라는 걸 압니다. 돈이 적을 때는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소비를 통해 자신을 포장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남의 시선을 신경 쓸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미 자존감이 자산과 성취로부터 충분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워렌 버핏이 여전히 1958년에 구매했던 오마하의 집에 사는 이유도, 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호화저택을 팔고 스페이스X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이유도 바로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소비를 통해 감정을 풀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고생했으니까 이번 달은 특별하니까 라는 이유로
지출을 정당화시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감정과 소비를 철저하게 분리하고요. 감정적인 소비는 순간의 만족감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 형성에 치명적입니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돈으로 푸는 대신에 시간과 통제력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죠. 그렇게 복리의 효과를 계속 누리고 있는 부자들은 돈이 일하는 시간을 길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많은 젊으신 분들이, 특히 20대인 분들도 1억 자산가들이 많이 있고 더 많이 모으신 분들도 많은 걸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복리 효과를 계속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100만 원을 쓰면 그 돈은 사라지지만 100만 원을 투자하면 복리로 자라납니다. 가령 1억 원을 연 7% 수익률로 20년 동안 운용하면 약 3억 8,700만 원이 됩니다. 즉 지금 1억을 소비로 날리면 20년 후에 3억 8,700만 원을 버리는 셈이 되겠죠. 한 푼이 수십 년 뒤에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돈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또 부자들은 세금이 보이지 않는 지출인 걸 알기 때문에 소비세나 취득세나 부동산세나 자동차세 등등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돈을 쓰면 쓸수록 각종 세금이 따라붙죠. 게다가 고가의 물건은 유지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급 차를 사면 보험료나 세금이나 정비비가 매년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지속 비용을 누구보다 잘 계산하고요. 계속 소비의 순간보다 유지의 비용이 더 무겁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체감하기 때문에 쉽게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위기 때 돈을 쓰기 위해 돈을 아껴두는데요. 시장이 폭락할 때, 부동산의 침체기가 왔을 때 그들은 기다렸던 현금을 투입합니다. 즉 돈을 안 쓰는 이유는 기회를 기다리기 때문이고요. 지출을 참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더 큰 수익을 위한 전략적인 보류인 셈이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데, 부자분들이 자산의 증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데 민감합니다. 단기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차곡차곡 부자가 된 사람들은 8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나 90년대 일본 버블 붕괴나 94년 멕시코 페소 위기나 98년 아시아 외환 위기나 2002년 닷컴 버블 붕괴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등 수많은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랠리를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리스크에 대한 해지를 분명히 하죠. 그렇게 자산 배분에 대해 철저하게 돈을 분산하고 현금을 계속 쌓아두고 정말 경기 침체의 공포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자산들을 매우 싼 가격에 줍줍하면서 다시 부를 축적합니다. 일단 부의 추월차선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지출의 비율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부자들은 절대 돈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입 대비 지출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거죠. 월 1억을 벌어도 1000만 원도 안 쓰고요. 반면에 일반인은 월 300만 원을 벌어도 350만 원을 씁니다. 즉 절대액이 아니라 비율의 문제인 것 같고, 부자는 자신의 소비를 자산 증식 속도보다 결코 빠르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또 자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많은 부자들은 물건보다는 경험에 또 돈을 씁니다. 자녀 교육이나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나 건강관리나 혹은 사회적인 기여, 그리고 미래의 자신을 확장시키는 소비에 집중하죠. 결국에 돈을 쓸 때 나를 개발하는 데 돈을 쓰는 건데, 이게 향후 나중에 엄청난 자산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저도 본받고 배워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부자가 되면서 돈이 주는 행복을 이미 다 경험해 보았는지는 몰라도, 이제 경제학자인 데니엘 커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 수준, 연에 10만 달러 이상이 넘으면 돈이 주는 행복의 효용은 급격히 둔화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백날 연구 결과를 떠들어봐야 우리가 그 자산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일정 수준 이상에서 더 많이 써도 행복이 커지진 않는 것 같고요. 부자들은 이미 그 경지에 도달해서 더 많은 소비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돈을 쓰는 데에 뭔가 소홀해지고, 돈이 많을수록 시간의 가치가 절실해지면서 무엇을 가지는 것보다 얼마나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투자 시장을 보면 확실히 도파민에 쩌든 것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돈을 지키는 건 매우 오래된 습관으로 다져지는 것 같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나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금세 파산하는 이유도 이런 경험이 부족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부의 유지 시스템의 일부로 여기는 거죠. 매달 자산의 흐름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지출은 즉시 제거하는 거 보면 결론적으로 부자들이 돈을 쓰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이 인생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인 거죠. 돈을 단순히 소비 수단이 아니라 자유를 보장하는 에너지로 봅니다. 그래서 돈을 쓰지 않는 것은 단지 절약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위한 선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다 부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